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이제 민족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소망하는 일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세계 경제가 다 안 좋다.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회복세다. 물가가 낮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삶은 고단하기 짝이 없고 뭐 하나 사기가 두렵고 심지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로 세계의 경제는 다 어려운가? 우리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가? 좋아지고 있는가를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로서 한국은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가 기준금리이고 미국은 24시간물 연방기금금리, 중국은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유럽은 조달금리인 재할인율, 일본은 24시간물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준금리 상황은 2023년 8월 이후 큰 변동 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상되었고 중국 인민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은 인하되었습니다. 각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경기 부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YCC라고 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국채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 수준이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수준으로 역대급 금리 차이인 2%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 국채금리 10년물 지표입니다. 미국은 지난 12월 FOMC 발표 이후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확산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흥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소폭 하락을 하였으나 마찬가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 주가 현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저마다 각각 대표하는 주가지수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듯이 다른 여러 나라에도 주가지수가 있지요. 이러한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르므로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여 글로벌 주가지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MSCI 지수입니다. MSCI 지수는 11월 3024에서 12월 3169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월 들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만큼 회복 시간이 더딘 실망감이 작용하여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요국 환율입니다. 미 달러화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1월 고용지표 발표 후 다시 강세를 보이며 현재는 달러 인덱스 지수 104.027입니다. 엔화는 미국, 일본 간 장기 금리차가 축소되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약세, 튀르키예 리라화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에도 하락폭이 제한되었다가 달러 인덱스 상승에 연동되어 다시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달러 강세에도 오히려 환율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7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국 경제지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사분기 2.2%, 2사분기 2.1%, 3사분기 4.9%, 4사분기에는 잠정 3.3%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양호하고 고용이 탄탄합니다. 유로 지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사분기 0.1%, 2사분기 0.1%, 3사분기 마이너스 0.1%, 4사분기 잠정 0.1%로 유로존의 성장률은 현재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사분기 4.5%, 2사분기 6.3%, 3사분기 4.9%, 4사분기 잠정 5.2%로 산업생산, 소매판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참칭하는 자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걸러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등 경제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 경제의 전부는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 팬데믹 이후 중국의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도하게 한쪽 면만을 보아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2%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2023년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대비 1.4%로 추락하였습니다. 23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났는지 GDP가 반토막이 난 것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정말로 경기가 상저하고였습니까? 상저하고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는지요? 다음은 한국의 월별 경상수지입니다. 현재는 2023년 11월까지의 수치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11월 경상수지는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상품 수지 흑자에 힘입어 4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1.3억 달러의 적자, 본원 소득 수지는 역시 1.5억 달러의 적자, 이전 소득 수지도 6.6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본원 소득 수지가 분기 배당금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적자가 된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건설과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이 적자이고 본원 소득 수지는 이자 소득 외에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수출 현황입니다. 23년 11월 수출은 557.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승용차가 호조이고 기계류 및 정밀기기가 좋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수출은 계속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없지만 23년 12월 수출은 576.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22년 1월 134억 달러였던 것이 23년 1월에는 92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비단 중국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는 시장을 발로 걷어찬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수입 현황입니다. 23년 11월 수입은 52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원자재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기계, 정밀기기, 전기, 전자 등 자본재와 곡물 등 소비재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역시 표에는 없지만 23년 12월 수입은 531.8억 달러로 10.8%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도 줄어들었으나 수입이 더 줄어들어 불황형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수출입 총괄을 보시겠습니다. 23년도 총 수출액은 6,323.8억 달러, 총 수입액은 6,425.9억 달러입니다. 총 수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고 총 수입은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23년 한 해 9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0월에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폭 대폭 축소 등 상저하고 성장을 입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채, 코픽스 금리, 금융채 금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콜금리 및 CD금리, 국고채, 금융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보다 다소 낮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어 시장 금리가 다행히도 낮아졌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높은 금리로 느껴질 것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대출금리가 높고 물가도 높아서 비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 조달하는 은행채의 금리가 다소 낮아졌으나 1월 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계신용 잔액입니다. 23년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75.6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4.3조 원이 증가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4.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1759.1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7조 원이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신용은 116.6조 원으로 2.6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 1759.1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049.1조 원, 기타 대출이 710조 원입니다. 여기에 숨은 부채인 전세금은 23년 2월 한국은행 통계 기준 1058조 3천억 원으로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3개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 9천억 원이고 177만 8천 명이나 됩니다.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를 알아보기 전에 한계기업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이 없어서 더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기업을 말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한계기업인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데 보통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연속으로 지속되는 상태에 이른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죠. 이를 어려운 말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좀비 기업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기업이 운용되고는 있으나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표는 주요국의 한계기업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잔액은 23년 12월 말 기준 1247.7조 원이고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450.2조 원입니다. 9월에 기업 대출 잔액이 1238.2조 원이었으니 9.5조가 증가한 것입니다. 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23년은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코스피 상장사 100곳 중 15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입니다. 23년 3분기 기준 1674개의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은 710곳에 달했으며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42.4%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39.9%였으니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보시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월 6일 기준 두바이유 배럴당 77.98불, 브렌트유 배럴당 78.59불, 서부 텍사스유 배럴당 73.31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으나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가격이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가 이토록 죽었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더불어 독재의 산물인 관변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늘리면서 시민들의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복지에 대한 예산은 대폭으로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더해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으로 마치 국가가 시민들을 무상으로 먹여 살리는 것처럼 거짓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니 직접세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직접세 이외에도 간접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 밥을 사 먹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입고 하는 모든 활동에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국가 역량 사업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민들의 복지에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막대한 세수 결손의 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부채로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시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국가와 기업의 빚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도 기업의 부채와 국가의 부채가 역대급입니다. 부채 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대출을 늘리고 DSR을 우회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동결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할 시기에 환율 방어에 돈을 쓰고 이렇게 대비해야 할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일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손뼉을 쳐주어야 할 것인가? 벼랑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보면서 저 기차는 정말 잘 달리고 있구나, 정말 빠르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언론을 참칭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세상이 참 어지러워서 벼랑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보면서 정말 빠르다고 칭찬하는 세상이 왔지만 정말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에서도 상식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 살 수 없고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 위에 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해야 하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사라져버린 사회에서 나 하나쯤 어때? 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만이라도 상식을 지켜간다면 이 사회에서 상식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고 바랍니다. 오늘은 지표를 통해 세계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콘텐츠에서 더욱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주변에도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이 함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